더타임즈의 정성환 국장님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입니다. 네, 어제 서울시 의회 별관에서 네, 이승만 대통령 서거 54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었고, 네, 그 세미나에서 그 주제가 네, 그 부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표제도 있었고요. 네.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정성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네. 어떤 대책이나 네. 뉴스가 있으면은 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뭐 기자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전에 만난 적이 있는 북한 김일성 대학 출신 그래서 그 사람이 북한 중앙당에 또 일했고 선전부에 또 일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태영호 공사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북한의 노동당의 선전부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직접 지시를, 김일성의 지시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공산화 작업 아닙니까? 공산화 작업하는데 직접을 한 것을 들었고, 또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탈북한 지 10년 되는데, 자기가 3, 40년 전에 북한 김일성에게서부터 들은, 시험을 교육받은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금 2019년에 보니까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김일성의 프로그램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김일성의 예. 프로그램이. 그래서 김일성의 그 당시 지시사항이 뭔가 하면은 1967년에서 68년도에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 정부 재정을 고갈시켜라. 정부 재정을 고갈시켜라. 야, 상당히 무슨 이야기입니다. 저 어떻게 고갈시키나? 무상복지를 확대해라. 지금 무상복지 많이 되고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했을 때 성남시에서부터 뭐 청년들에게 뭐 청년수당이라고 생소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서울시도 또 청년수당 하고 있지요. 그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 재정이 하늘에 떨어지면은 그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기업들이 땀을 흘려서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을 낸 그것을 그걸 갖다가 자꾸 공짜를 주면은, 그래도 공짜 주는 거 여하튼 뭐 국민에게 주는 건 좋은데, 김일성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재정을 고갈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을. 그 프로그램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도 성남시장 할 때 그 정부 청년수당을 했고, 또 그것을 질세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하고 있고, 요래 되면은 지금 재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활동해서, 땀 흘려서 활동해서 거둔 세금으로 이렇게 한쪽 준다면은 어느 날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 대한민국 망한다는 소리 나오죠? 망한다는 소리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김일성의 전략입니다. 재정을 무상복지를 확대해라. 시험을 공짜 많이 주라 이야기죠. 그리고 대기업을 매판 자본으로 몰아서 고사시켜라. 대기업을 매판 자본. 지금 현재 칼도 여러 가지 시비 걸려서 조영호 회장님이 아마 화병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지병이 있지만 그거하고 화병으로 그냥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병. 그래서 민노총이 얼마나 활개를 칩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돼야 민노총이 있는 것이지, 기업을 죽이고 민노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공산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일성의 지시엔 그리고 또 1967년 8월에 김일성은 대남은 공작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시위 도중에 위장하여 자해 공작을 해라. 자해 공작.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죠. 자해 공작. 예, 그렇죠. 네, 자해 공작. 예, 예. 이걸 보니까 지난번에 거기 그 빨간 그때 강화문에서 말이죠. 예, 예, 그때 예, MB 예. 때입니까? 예. MB 때입니까? 박근혜 언제도 그때가 그 농민 예, 시위할 때. 예, 예. 박근혜 대통령 2014년 11월 14일 날. 예, 농민 시위할 때. 예, 예. 그때 백남기 농민이 예, 이제 예, 엎어졌는데 예, 예. 거기다가 우리가 많은 저기 뭐 정언들이 있지만은 빨간 우위가 나와서 엎어진 그 농민에다 가격을 해서 예, 예. 넘어진 사람한테 물이 또 오르는데 거기다 가격을 해가지고 또 완 쾌거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그 증거 자료가 있고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김일성 전략입니다. 시위 도중에 경찰에 살해된 것처럼. 그 때문에 경찰관 몇 명이서 벌금을 내고 그런 경찰을 박봉에다가 벌금 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여튼 경찰 죽이는 이야기죠. 이게 김일성 전략입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19일 날 우리가 그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김일성은 남한에서 학생혁명을 일으켜라 지시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학생혁명을 일으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한 놈을 자해를 시키라. 피를 보면 군중은 폭발한다. 김일성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1960년도면은 제가 아주 초등학교도 아직 못 들어간 그런 때인데 그래서 역사를 되돌려가지고 그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김주일 군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면은 그 멀리 있는 김주일 군을 경찰에 쐈다 그러면은 최루탄이 포물선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 뭐 마땅 아무리 정통 맞아도 튕기 나가고 이리 해가지고 옆으로 나가고 할 건데 김주일 군 그 사진을 갖다 60년 사진을 돌아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냐면 머리 이리 최루탄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박힌 상태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루탄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로 그래서 마산 바다에 또 이제 올라간 거죠. 그걸 누가 저기 쉬운 말로 김주일 시신을 발에다가 밧줄을 뭐 세 개 끈인가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끊어져 가지고 위로 올라오게끔 작업한 걸로 보이는데 물이 떴잖아요. 예? 누가 완벽한 뭐 범행했다고 하면 왜 거기에 뜹니까? 그러니까 어중간에 얕은 시위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4.19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네네. 그때 당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네네. 현재 유추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촉이 아니고 예, 예. 김일성의 탈북인이 김일성 대한 탈북인이 김일성의 지시사항을 4.19를 일으키라고 지시를 들었고 또 우리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김주일 군이 최루탄 맞아가 사망했잖아요. 거기 도화선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 김일성의 이야기가 군중을 하나 자해시키라. 한 놈을 자해를 시키라. 피를 보면 군중은 폭발한다. 김일성 이론입니다. 예, 예. 그 결과로 지금 4.19 일어나서 서울에서 뭐 수유리에 또 4.19 뭐 이것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4.19 묘지. 그래 했는데 예, 예. 여기서 4.19가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북한에 지금의 통일전선부죠. 통일전선부인데 그 당시에 이름은 적공부래. 적공부. 통일전선부의 전신. 우리도 예, 예. 뭐 국정원에서 뭐 중앙정보부 이름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통일전선부인데 통일전선부 전 이름이 적공부라 그럽니다. 적공부. 적공부 속에 각 군단의 그 북한에 서부전선, 동부 일이 있는데 중부전선. 여기 각 군단마다 목공소라고 목공소. 그러니까 위장자 이름이죠. 목공소는 우리가 이제 뭐 망치나 뭐 나무를 다루는 데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 그 암호입니다. 암호 목공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첩을 난파시킨다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여기 경기 북부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북부하고 간첩을 난파시키면은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당시에 북한 경제력이 한국보다 나았다 그럽니다.
나와가지고 60년도에는 애들한테 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돈을. 그래도 한국 학생들 돈이 없는 학국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시위대가 그 뭐 선두 있고 가운데 있고 뒤에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두 그룹에다가 리드 그룹에다가 돈을 지원한다 이야기입니다. 그 저녁에 뭐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자금도 지원하고 그 여하튼 그것도 계급 있잖아요. 리드하고 중간 따라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 거기다가 돈을 살포한다 이야기입니다. 살포하면은 여튼 그래가지고 위에도 지시하면 그 위에 뭐 밑에 사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4.19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4.19를 지시한 것이고. 예. 네. 지금 그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1960년도에 일어났던 4.19에서부터서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이 네.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신 네. 그 탈북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 김일성의 지령하에서 그렇죠. 지금 1960년서부터서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네. 있다고 하는 내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그 기고하신 2019년 6월 17일 더 타임지에 기록하신 걸 보면은 네. 북한의 김일성은 교회, 성당, 군대에 네네. 침투시키고 네네. 고시 공부도 시켜라. 네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고를 하신 네.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모든 것들이 북한 김일성, 네. 그 김정일, 네. 그다음에 김정은의 의한 네. 지시에 네. 의해서 그렇죠.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걸 모르고 단지 한국에서는 왜 남한에 한국에서만 일을 하느냐, 뭐 좌파들이 이리 판을 치느냐. 좌파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북한 김일성의 공산화,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의 걔들은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예.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예.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거 남북한을 다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저 밑에 그 반쪽만 봐가지고 될 일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한국의 맹세 그 오피니언이라는 사람, 오피니언, 예. 뭐 언론인들, 예, 한국 매직급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5월 14일 조선 유근일 씨가 유근일 씨가 뭐 유명한 칼럼니스트 아닙니까? 예. 그것도 나이도 많고 뭐 아마 4.19를 경험한 세대를 보였는데 칼럼에서 왕년의 민주투사들이 만드는 공포의 공수처. 예? 예. 이럴 때는 왕년의 민주투사라 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나이가 이제 뭐 80이 안 되는 뭐 청년 장년에 볼 때는 과거의 뭐 민주투사 하면은 아주 우리가 거룩한 운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거룩한 운동으로.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과거의 민주투사, 이 거룩한 운동 아닙니다. 김일성의 남한 공산화 작업을 위한 그 하수인들이 벌인 운동이지. 거룩한 운동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예?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뭐 좀 항상 뭐 대한민국 언론 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좀 많은 지식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지식이고 상당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결국 이것이 암호인데 암호를 쉽게 풀이하면은 그리고 탈북인 그 선생이 말하는 한국의 민주화는 김일성의 남한 공산화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뭐 유근일 씨가 왕년의 민주투사들이 만드는 공포의 공수처를 우리 대한민국 말로 지금 암호를 풀면은 왕년의 김일성 남한 공산화 운동 투사들이 만드는 공포의 공수처. 이 암호를 풀면 이때네요. 암호를 풀면은. 그 당시 민주 운동이 거룩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게. 남한 일찍이 그러니 공산화를 하는데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공산화 안 돼가지고 지금 이리 넘어왔는데. 그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뭐 지도자가 안 계신지 지금 이래가지고 코너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암호를 지금 그 사람의 말한 거 하고 이 암호입니다, 암호. 상당히 비밀스러운 암호인데 풀면은 유근일 씨가 왕년의 민주투사들이 만드는 공포의 공수처. 또 공포의 공수처는 나중에 또 다음 이야기 되겠지만은 왕년의 민주투사들이 이 말은
왕년에 김일성의 남한 공산화 운동 투사들 일이 암호가 풀이 됩니다. 암호가 풀어집니다. 그래 그 당시에 그 마산 김주일 군 사건도 그 당시 보니까 한 6명이 5명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청년 보니까 19세 21세 됐는데 나머지는 한 5명이 행방불명 돼가지고 됐는데 5명은 며칠 뒤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김주일 군만 집에 안 와가지고 결국 나중에 며칠 뒤에 이제 그를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주일 군의 그 체류탄이 머리 일이 박혔잖아요. 이 상태로 이제 이거 시신이 바다에 뜬 겁니다. 예. 일이 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애를 잡아놓고 벽에 세우든지 눕히든지 해가지고 위에서 싼 거 아닙니까? 박혀있는 상태로 됐으니까 체류탄을. 그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하면은 공산당이 들어와서 뒤에서 조종한다고. 이승만 사진 있으니까 보시면은 예. 그 당시 조선일보입니다. 예. 이 언젠가 이 1900 날짜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 이 공산당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판단에 그 당시 판단에 당시 조선일보입니다. 그 다음 하루 이틀 전후 조선일보인데 공산당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우리 같으면 빨갱이가 조종한다 했던가 간첩이 조종한다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아마 표현이 하도 공산당하고 밀집한 뭐 같이 살았으니까 공산당이 뒤에 조종한다고 그리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4.19 끝난 뒤에 그 사람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 탈북인이 4.19 용사사진전이 북한에 있었답니다. 용사사진전이 4.19도 막 죽은 분 계시잖아요. 죽은 분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탈북하신 그 김일성 종합대학 탈북하신 그분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선전부 있었거든. 선전부 중앙당 선전부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에 막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4.19 실패 끝난 다음에 북한에서는 4.19 용사 사진전 그러니까 막 죽은 분 있잖아요. 거기 북한에 액자 해가지고 용사다 그래가지고 각 작업장, 공장, 가게 등에 명예작업반장.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만약 사망했으면은 홍길동 명예공장장. 예? 그다음에 명예작업반장 이런 식으로 있었답니다. 예. 북한에 그 사진 있잖아요. 뭐 유공자 같은 그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가라고. 예? 그러게 뭐 남북한을 지금 끼워 맞추니까 그 퀴즈가 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4.19 용사였다. 그러니 정말 공산의 혁명, 그들 볼 때 공산의 혁명 용사였겠죠. 그죠? 공산의 혁명을 하는데 먼저 투입대가 했는데 실패했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제 저도 그 서울시 여명 서울시 의원이 주최하는 집회에 저도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도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우리 정성환 국장님의 의견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미나에 많습니다. 세미나가 이뿐만 아니고 세미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어제 가서 그 서울시 이해 의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서울시 이해 의원 정원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102명, 자유한국당 5명입니다. 5명.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92.7%, 93%.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5명이니까 0.45% 되더라고. 그 사소위에서 5% 잡고 93대 5 이런 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우리 지금 이 원인이 또 그것이 과연 그 서울 시민들의 민의인가? 서울 시민들이 그 당을 많이 밀어줘서 된 것인가?
지금 많은 저기 부정선거 감시단에서 예, 예. 말하기를 이것은 서울시 민의가 아니고 선거 관리하는 데서 이거를 개표 조작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개표 조작을 조작을 마음대로 끼었다 붙였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 됐다고 많은 그 부정선거 감시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해서 나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런 판에 지금 대한민국 2019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보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서거 54주기 네, 이게 네. 오늘이 지금 현재 서거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네, 예, 예. 네. 근데 어제 하루 전에 이제 했었는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서거 54주기를 기해서 네.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네. 그 내용을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알기를 바라는 계기로 어제 네. 그 세미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 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 문제들 네. 이거를 이제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네.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네네. 거기에 대한 네네. 뭐 저기 견해를 네.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예, 현상들이 대한민국 지금 망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봅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대책이 이제 결국 우리가 많은 세미나를 이런 세미나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미나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론. 이거 모든 이제 뭐 세미나들이 이거 뭐 결론들이 상당히 뭐 어두운 부분만 상당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가만 앉아서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수려야 됩니다. 그래 아까 그 대책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더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왕 뭐 질문 나와서 답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일성 종합대 나온 사람 이야기가 예. 하는 이야기가 혁명위원회를 구성하라. 혁명위원회 예, 예. 구성하라. 예, 예. 그 다음에 군사혁명재판소를 설치하라. 예, 예. 이야기입니다. 예. 뭐 촛불도 혁명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혁명이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뭐 공공연한 이야기니까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이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하고 또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 보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할 때는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안이 뭔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군대 안 가신 우리 여성분들은 보안이 뭔가 하면은 비밀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물밑으로 작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보통 제가 요새 유튜브 카톡 같은 거 보면은 어느 이제 우익 단체 카톡 보면은 막 카톡에 분탕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예, 어차피 적군 있게 말해야 됩니다. 적군. 예, 예. 적군은 그 정리해서 분류를 해야 된다. 분류를 예, 해버리고 아주 이제 거기서 좋은 사람을 해가지고 새로운 카톡을 만들든지, 예? 단체 그리 해야 됩니다. 그 분류해야 됩니다. 아니 안 하면 계속 분탕질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두 가지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께서도 이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갑론을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로 이제 그 젊은 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봉기를 얘기를 합니다. 봉기를 해서 이 좌파 정권을 끌어내려야지 봉기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좀 연세가 드는 분들은 봉기는 안 된다.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적어도 21세기 글로벌 시대인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나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유튜브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전체 좌우파 논객들이 분석한 내용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 그 분포도를 보면은 적어도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35%,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 25%, 그 다음에 중도에 있는 분이 20%, 그 다음에 20%는 뭐 어느 정권이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좌파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선거나 무슨 그 선거를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유튜브나 논객이나 시민들을 우파 쪽으로 들어와서 우파를 분열시켜 가지고 우파가 서너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의 보면은 피하 구분을 보면은 적이 저쪽에 표적이 저쪽이 아닙니까? 근데 표적이 저쪽인데 저쪽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좌파들이 지금 우파를 공격할 적에는 한 표적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표적에다가 집중포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거들 다 떨어져 버리도록.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현재 유튜브도 그러고 농객들도 그러고 또 애국국민 하는 분 가운데서도 소위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이 좀 방송용으로 쓰면 어쩌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탕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을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좀 대한민국 목표를 알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앞에 좀 방해해서 무조건 뭐 걷어차고 이러면 안 되고 이제 대한민국 뭔가 대한민국이 헌법에 남북한 다 한반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토가. 예.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예. 그래서 1948년 그 당시에 대한민국 수립할 때 그 다음에 49년에 보니까 8월 15일 날 거기에 중앙청에 이제 걸린 거 표에 보니까 북한 땅을 잃어버린 땅, 실지 잃어버린 땅이라고 규정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몇십 년 지나 보니 이제 그걸 잊어버렸어. 뭐냐고 경제 활동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다음 건국 당시에 정부 수립 당시에 보니까 그 중앙청에 있더라고요. 북한 지역을 잃어버린 땅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선 대한민국 남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때가 되면은 북한 땅도 잃어버린 땅을 자유롭게 만들자.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건국한 분들 이거 목표였더라고요. 잃어버린 땅을 대한민국 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좀 체제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한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한 또 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제가 이제 다른데 우리 대한민국 결국 목표가 그러면 체제 달라도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지만은 제일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이 북한의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예. 수용소.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는데 그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 북한 탈북인이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은 감옥은 그 호텔이거든, 호텔.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 감옥은 호텔이야. 그 수용소 해체를 해야 되는. 거기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정말 가면은 어떤 뭐 A, B, C급이 있어가지고 뭐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잡아먹는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 저기 같은 땅에 있으면서 북한 당국자들도 또 오늘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북한의 그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것도 한마디 언급하더니만 북한의 수용소 그거 좀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면은 북한 미국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이왕 일어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가 볼 때가 택을 겁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라리 10년의 총알 택시를 겁내지 안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한테 10년의 총알 택시가 겁나나 북한 얘기 겁나나 하면은 아마 그 총알 택시가 겁난다고 할 게 많을 겁니다. 북한 사람은 무슨 말을 모르겠죠. 예. 그래 가지고 그 북한 얘기 미국한테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하도 그냥 단련을 받아서 북한에 그냥 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뻥.
예. 알고 있고. 더 타임즈의 정성환 국장님, 예, 인터뷰를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요. 예. 전국의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750만 회해 동포들에게 네네.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당부의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네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방송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 못한 말도 좀 합시다. 이야기 예, 하고. 예. 그 저 김일성이 그 지시사항이 뭔가면은 남한에 가가지고 자기 남파 그 공작원들을 교회, 성당, 군대 침투시키라. 교회, 성당. 교회 어찌 가냐면은 남조선 대가 제일 뚫고 들어갈 쉬운 것이 어떤 건 교회다. 교회는 이력서, 보증서도 없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그저 성경책에는 하나 옆에 그 성경책에 하나 끼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은 누구든지 신임 받을 수 있다. 그 뒤에는 그들 비를 맞춰줘 가면서 하면 신부 목사들을 손아귀 질 수 있다 얘기합니다. 신부 목사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저기 청와대 앞에서 하던데 그거 보면은 비방이 개먹사 목사를 보고 예. 개먹사. 그런데 저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리 목사 되는 분하고 뭐 감정이 나쁘더라도 그런 뭐 용어 안 쓰거든요. 목사를 그러면 이해돼. 개먹사. 그 목사. 그래 이 용어는 예. 내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하고 어떻게 뭐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아니고 이거 완전 김일성의 전략이 의한 김일성의 작업원들 예. 작업들 인터넷 발달하니까 그렇게 비방을 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지시했고 교회 그리고 저기 그다음 천주교도 그 얼마나 그 이계성 회장님이 예. 많은 거기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천주교 신부 중에 저기사회 구현단 이거 보니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이거 북한 지력이네. 북한 지시. 그 사람 북한 그 저기 뭐 공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4.19 10월 김일성 지시사항인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북한에서 지시해 놓으니까 한국에서 성공 못했다고 해가지고 4.19 같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조선 현지에 뭐 본부를 설치하라 이야기입니다. 또 5.18 때는 그 사람 이야기가 통일될 줄 알았다. 북한에서 다 생겨날 줄 알았다. 김일성이 하는 이야기가 전두환이라는 놈이 나와서 정성환을 체포해서 진압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김일성이가 전두환 놈이 나와서 그런 말 바꿔 생각하면은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없었으면 전두환 그다음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그때 1980년 벌써 공사가 됐네. 예.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987년 6월 10일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공산 이론에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 있는데 1980년 6월 10일 뭐 6.1 60 항쟁 이후에는 진지전에 이제 어느 정도 교두부 구축했으니까 진지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처방전은 대한민국 애국 세력이 가만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냥 말려서 죽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게 전략을 알았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대응이 아까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드리면은 자, 대한민국 죽으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장 경제 대한민국 아닙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고 대한민국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혁명위원회를 구성해라. 뭐 군에 그 장성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합니까? 밤낮 그 성명을 낼 게 아니라 앉아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저게 전략을 알았으니까 좀 회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혁명위원회를 구성해라. 그 다음에 군사혁명 재판소 설치하라. 그 사람이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북한의 전략을 다 알기 때문에 볼 때 그게 저는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장시간 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더타임즈의 정성한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튼 대한민국 죽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예.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네, 나쁜 시청자 무리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타임즈의 정성한 국장님과 더불어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잠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